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신기록, 부동산 시장 반전 시그널, 6월 아파트 거래량 청약 경쟁률 상승, 서울 광명 철산자의 완판. 이 카톡은 실제 철산자의 분양권 단톡방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서울만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인천은 어떨까요? 인천 아파트 거래량 1년 새 2배 급증, 갭투자 전국 1위 인천 송도 1월 거래량도 2배 급증. 사실일까요? 인천 최근 거래량입니다. 1000건은 밑돌다가 최근에 2배 급증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갭투자 증가 지역입니다. 1위 경기도 화성시, 2위 세종시, 3위가 인천 연수구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 내용처럼 다른 동들도 있지만 대부분 송도동이 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거래량 증가와 외지인들의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상승세로 이어질까요? 지금이라도 다시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어떤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고 실제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단지와 가격을 살펴보면서 영상 후반부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되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거래량이 5번째로 많은 아파트는 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3개월간 거래된 거래 건수는 90건입니다. 2023년 2월에 입주하는 이 아파트는 1412세대 인천 2호선 역세권 아파트로 2호선을 이용해 7호선 환승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큰 길을 건너야 하지만 7호선 연장 호재가 있습니다. 루원시티 대장 SKP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면 한때 호가 9억을 넘나들던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5억 후반에서 6억까지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다 최근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6억 후반까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 건너 신축으로 들어오는 인천 거래량 5번째 아파트는 얼마이길래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저축 물건이 4억 후반에 P3,000, 중고축 물건이 5억에 P4,000이 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들을 살펴봐도 4억 후반, 5억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대략 P가 3,000에서 5,000에 5억대 물건, 다시 말해 5억 초중반대 가격으로 매수가 붙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를 보시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호반서빈 송도입니다. 809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809에서 가장 신축으로 2023년식 아파트입니다. 인천에서 네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로 최근 102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네이버 매물 기준 5억 7천이 가장 저렴하게 나왔으며 P는 9천이 붙었습니다. 실제 거래된 내역들을 살펴보면 5억대이지만 P가 포함되지 않은 다운 거래된 내용만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를 한다면 6억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호반 서비스는 809 중에서도 상권이 가장 좋은 단지이며 초고층 스카이 라운지, 실내 수영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 건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예정 중입니다. 809의 매력은 바다뷰와 해양공원이 갖는 잠재력이 있으며 신축의 아파트들이 밀집되면서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생활권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교통이 불편하며 현재까지는 학원가나 송도 내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호반 서밋보다 4년 먼저 입주한 송도 SKV는 최저가 6억, 최고가 대비 40% 하락한 가격대에 거래되다 현재는 거의 7억에 가까운 가격으로 1억가량 상승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는 서구 당하동 검단시티 신안 인스빌 어반퍼스트입니다. 검단은 1호선 연장 호재가 있으며 서울 접근성이 좋은 2기 신도시로 신축들이 모여있는 만큼 쾌적하며 실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검단의 대장은 호금이라 불리며 호반서밋, 오미린, 금호 아파트입니다. 1호선 연장역의 접근성이 좋고 검단 내 가장 큰 상권을 형성하면서 학교 접근성이 좋아 선호되는 곳입니다. 반면 신안 인스빌 어반퍼스트가 위치한 곳은 상권이 부족하고 물류센터,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 큰 길을 건너야 하며 성인 기준 도보로 15분 정도 걸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130건으로 인천에서 세 번째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나와 있길래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걸까요? 네이버 매물 기준 4억대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가격을 살펴보아도 4억대입니다. 검단에서 최상급 입지는 아니지만 4억의 신축을 매수할 수 있다는 메리트에 거래가 활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다시 루원시티로 돌아와 루원시티 2차 SK 리더스뷰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로 앞서 살펴본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옆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147건으로 현재 인천에서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은 아파트입니다. 가격대는 P를 포함한 5억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 수는 35개가 있으며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매물이 소진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건수 154건으로 인천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주안 아파트입니다. 총 2,958세대의 아파트로 주된 평수는 25평으로 세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34평은 86세대로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거래의 대부분이 25평이며 가격은 3억 중반대를 형성합니다.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 브랜드 입지도의 대단지, 서울 출퇴근, 용산, 구로, 신도림을 위한 주안역 가는 버스가 많으며 1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천 내에서 이동한다 해도 송도, 청라, 9월 등 접근성 또한 나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25평 브랜드 아파트 3억 5천으로 인천 거래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천 내 거래량이 높은 탑5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매물들도 소진되고 피가 붙는 아파트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나도 늦기 전에 아파트를 사야 되나? 아니면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야, 아직 더 떨어져야 돼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거래량이 높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걸까요?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과거 거래량과 인천의 가격. 빨간색이 인천의 가격의 흐름이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을 나타내고 연두색이 인천의 평균 거래인 3,000건입니다. 인천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거래량은 2006년 말에 4,000, 5,000건, 많을 때는 9,000건까지 상승했습니다. 2013년 인천이 살짝 반등할 당시에도 대부분 4,000, 6,000건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0년 급상승 구간에는 다시 4,000, 5,000, 9,000건까지 거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거래량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없을까요? 혹은 거래량이 주는데 가격이 상승한 적은 없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천의 거래량이 급감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만 보면 현재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거래량이 급감하다, 반등하는 구간. 하지만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보합하면서 가격은 서서히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가격이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2021년 이후 거래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거래량 하나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게 거래량이 가격과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거래량 증감 하나 가지고 조급한 선택을 하는 것은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어디까지나 후행 지표라는 것을 알고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이유 하나로 성급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돌아가서 현재 인천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인천 내 거래가 많은 아파트는 신축 분양 아파트이며 가격은 30평대 기준 4억에서 6억 사이의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분양되는 신축 아파트는 전세가가 대부분 낮기 때문에 갭 투자가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 실수요자들이 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거래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중 신축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4억에서 6억 사이의 신축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점점 신축 분양이 없어지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이 꾸준히 존재한다면 신축은 사라지고 추후 기존 신축, 입지 좋은 구축들 물건이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면 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파트를 사면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이 강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금리가 오르고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자산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 시점에서 쉽게 반등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설사 금리 상승이 멈춘다고 해서 하락 요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말이 상승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매수가 아닌 전월세라는 선택지가 또 있습니다. 신축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부담스러워진다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꾸준한 매수가 이루어져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특히나 지금의 인천은 전세와 매매 비율이 50%도 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즉 매매가가 6억이라면 전세가 3억이 채 안 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매수 심리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는 모습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도의 송도 풍림아이원 1단지를 보겠습니다. 2007년 이후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매수의 심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전세 가격이 점점 차오르면서 매매와 전세 가격이 좁혀지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격은 바닥을 다지고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추후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붙고 인천까지 퍼지면서 전세보다는 매매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번 하락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하락장 안에 있기 때문에 보기 힘든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추세를 살펴보시면 큰 틀에서 비슷하게 흘러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자산시장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결국 우리들의 심리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건축 자재값 상승 등 신축의 가격이 4억 밑으로 나오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단지 신축에 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교통이나 학군, 상권 등을 이용하고 싶은 것인지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신축에 살면서 거주의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입지가 괜찮은 신축들을 선택해서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지가 좋으면서 가격이 좋은 신축이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전세나 월세로 직접 그 지역에 살아보시고 다른 지역도 다녀보시면서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는 곳과 다른 곳들의 전세 가격이 어떻게 오르는지 보십시오. 전세 가격이 많이 차올랐는데 그때도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매력적이라면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를 살 때 이 차 저 차 시승하고 비싼 가격대에 나한테 더 좋은 차가 뭔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옷을 살 때도 이 옷, 저 옷 입어보면서 다른 옷과 비교해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왜 남들이 좋다고 해서 덜컥 사드릴까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덜컥 선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내가 직접 느끼고 비교하고 선택했을 때 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이렇게 인천의 거래량에 따른 가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저와 이야기한 내용이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아시였습니다.